네, 이게 단순한 공무원 비리 사건이 아닙니다. 저품질 석탄 때문에 현장 노동자들의 일터가 사지가 된 거거든요. 길게는 10년, 짧게는 7년 된 이 사건이 왜 계속 국감장에 소환이 되느냐.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고 내부 고발자는 좌천시켰기 때문입니다. 사장님, 전임 사장님들 몰라서 했든 알아도 안 했든 사장님이 이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발전우사 사장님들이 오셨으니 작년에 이어서 김용균 국감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용균 노동자 죽음의 이유를 3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그리고 2번째, 현장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때문입니다.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번, 저품질 석탄 수입입니다. 네, 이미지를 보시면요. 이런 저품질 석탄이 들어오면 현장의 노동 환경은 더욱 나빠진다고 합니다. 저질탄은 낙하하기 쉽고 현장 노동자는 컨베이어 벨트 아래로 들어가서 그 낙탄을 주워야 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김용균 노동자는 그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사망을 했습니다. 저품질 석탄을 수입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발전오사가 서로 경쟁하느라 석탄 수입 단가를 낮춰야 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벌써 3년째 국정감사에 등장하는 그 석탄 비리 때문입니다. 서부발전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현장 노동자들에 따르면 2009년 이후에 저질탄의 비율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2009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2가지가 눈에 띕니다. 석탄 무역 독점 에이전트로 오픈블루와 에너지 엑스체인지, 청텍스라고 부른다고 하던데요. 그 2곳을 선정했습니다. 청택도 1년 뒤에 오픈블루에 계약 양도를 했으니까 오픈블루가 주요한 수입처가 된 셈입니다. 그리고 발전오사가 유연탄 심판 분석 기준을 합의합니다. 발열량 오차 허용 기준을 완화한 것인데요. 한마디로 저질탄이 들어오기 쉬운 환경이 된 것이죠. 제가 작년에 이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 더 강화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사장님 이 기준을 좀 강화를 하셨습니까? 네, 그 당시에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 2014년에 이제 발전오사가 공동으로 그 규격 미달탄 그 단가 기준 했던 거를 강화를 하셨습니까? 예. 강화를 하셨습니까? 제가 네, 지난주에 이제 발전오사 모두에 질의를 했는데 전부 강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전문가들 견해는 아직도 멀었다고 합니다. 이 기준 강화를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 같고요. 다른 발전사 사장님들께도 당부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국감 뒤에도 계속 체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서부발전과 문제의 오픈블루의 석탄 공급 내역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빨간색 표시된 부분을 보세요. 계약 열량과 발전소 분석 열량의 차이입니다. 계약했던 그 석탄과 바다를 건너서 온 석탄의 품질 차이라는 뜻인데요. 유연탄 심판 분석 기준은 너끈히 초과를 합니다. 여기 보면 차이가 아예 10배 가까이 나는 건도 있습니다. 그죠? 언파이어 샘플 열량이 아예 없는 것도 있는데요. 심판용 샘플을 언파이어 샘플이라고 하는데 열량 차이가 이렇게 큰데 왜 마지막 단계까지 이렇게 이의제기 절차를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이런 업체를 부정당 업체로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취임하시긴 했지만요. 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그 오픈블루가 이제 공급한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세요. 네, 탄에 대해서 이제 그 규격과 이제 상이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감가라든가 손해배상금이나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등 인수거절을 하는 그런 조치를 했지만은 부정당 제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로도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부정당 제재가 적게 이루어졌으면은 그 이후에는 모든 그 절차가 깨끗하게 돌아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참 말씀하시는 대로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석탄 비리가 이제 의심되는 이유는 3년째 이런 회사로부터 계속 석탄을 납품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더 큰 문제는 다음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오픈블루의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이전 페이지에 서부발전이 제출한 자료랑 좀 다르죠. 더 길죠. 노란색 음영이 들어간 부분만 서부발전과 일치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없습니다. 서부발전은 6건 거래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를 보면 13건입니다. 다 합치면 6천만 불, 720억 정도가 되고요. 연량 차이가 아까 보셨듯이 큰 저품질 석탄을 원래 계약을 어기면서 납품한 회사랑 720억 원어치 더 거래했다는 것인데요. 서부발전과 오픈블루의 유착 말고 어떤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게. 네, 그 차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제출한 자료와는 차이가 거의 2배가 나기 때문에 뭔가 허위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어제 이제 저희 서부발전 관계자분이 오셔서 오픈블루가 중간거래처라서 장부상 다른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빠진 것일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까 노란 음영 없던 부분, 빨간 부분, 그러니까 이제 2011년 3월부터 10월까지 서부발전에 오픈블루에 보낸 공문들이랍니다. 중간거래처라고는 해도 다 보냈다라는 거죠.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다, 낙찰에 선정됐다, 선박을 지정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래에 서명을 보면 서부발전 연료팀 팀장, 정결권자 서명이고요. 그래서 뭔가 잘못된 보고를 지금 받고 계신 거죠. 참고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자료는 짧은 시간 안에 보여드릴 수 있는 최소한을 저희가 추려서 다른 사항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유착이 있었고 누군가 숨기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COA라는 건데요. 오픈블루는 이것도 위조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왼쪽이 원본이고 오른쪽이 위조본인데요. 서부발전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관계자들 간 녹취도 있습니다. 이걸 위조해버리면 인수 거절 자체가 안 되거든요. 배가 들어와야 돼요. 이걸 위조할 수 있는 회사는 저품질 석탄을 마음대로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회사랑 계속 거래를 해왔어요. 유착이죠. 비리입니다. 네, 길게는 10년, 짧게는 7년 된 이 사건이 왜 계속 국감장에 소환이 되느냐.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고 내부 고발자는 좌천시켰기 때문입니다. 사장님. 전임 사장님들이 몰라서 했든 알아도 안 했든 사장님이 이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이, 화면에 있는 두 사람이 석탄 비리를 덮고 뭉개는 서부발전의 태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당시 발전료 연료구매 전담자 광모 부장입니다. 연료팀 차장을 거쳐서 팀장이 되는데 이분이 오픈블루 관계자들과 상당히 끈적한 사이였고 대차 관계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서부발전에서 이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자꾸 이분이 무죄 판결이 받았다고 답이 없다, 방법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기소가 잘못됐습니다. 사기죄로 되셨는데 서부발전에 사기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서부발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라 알고 있었다는 뜻이고, 그리고 기소된 사건 자체도 채선료 부당지급 사건이라고 석탄 비리와는 또 별도의 사건입니다. 2014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아래를 보시면 아직 업무상 배임죄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오픈블루 저품질 석탄 수입에 공모를 해서 서부발전에 손해를 입혔다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맨 아래 보시면 이제 세 분 등장 인물의 관계를 좀 증명할 자료와 증언할 증인이 있는데요. 네, 이모 대표는 지금 다른 건으로 이미 징역을 살고 있고 허모 씨는 사망을 했습니다. 자카르타 한인 사건이라고 이것도 엄청난 사건이어서 유가족 분들께서도 굉장히 의문을 제기하고 계신데요. 오늘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을 보면 김모 부장입니다. 광모 부장이랑 입사 시기가 비슷하세요. 아이러니하죠. 이분은 저품질 석탄 문제를 제기했다가 오히려 징계를 받았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김성환 의원실에서 감사 지적이 있었고 서부발전이 일부 시인도 했는데요. 다음을 보시면 국감이 끝나자마자 일부 시인은 했었지만 국감이 끝나자마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사람을 아주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자기 설립하려고 그랬다, 승진하려고 그랬다. 이분 결국 징계 자체가 무효라고 소송을 걸어서 작년에 승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직에 계시고 서부발전으로부터 어떤 사과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지금 그 광모 부장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감사원에서 이제 조치를 해가지고 이 사건이 이제 2010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시효가 지났다, 징계 시효가 지났다 이렇게 한 상황하고, 그래서 그 징계 시효가 지났지만은 인사에서 이제
참고해서 불이익을 줘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손해배상을 청구해라. 이런 두 가지 사항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부발전에서 저희가 그 형사상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사기죄로 이제 형사 그 소송을 했고, 그다음에 민사로 해서 이제 230만 불에 대해서 민사를 제기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러고 나서 인사상으로 문제가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한 4년여 걸쳐서 보직을 안 주고 출근 정지를 시켰습니다. 급여가 나가질 않았죠. 그러니까 심각한 어떤 그 중징계를 줬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 곽 부장에 대해서는 지금 형사는 저희가 패소했고, 지금 민사는 지금 저희가 항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항소 결과가 나오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모 부장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 권익위원회에다가 이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정당성과 그 다음에 공익 제보자라는 그런 사항을 인정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한 바가 있었는데, 권익위에서 그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행정소송을 권익위 상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곽 부장에 대한 그 민사소송과 그 다음에 그 김모 부장에 대한 그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면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차피 그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사장인 제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차 마무리하겠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형사건은 이 건과 다른 건입니다. 네, 배임으로 또 하셔야 되고요. 민사소송과 회사 내부 징계는 또 별개입니다. 민사소송 결과가 나와야만 징계를 한다면 지금 공익제보자분은 민사소송 결과가 나와서 징계 때린 게 아니잖아요. 자체 조사를 해서 징계를 하시기 바라고, 예. 월급 안 줬다는 걸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720억이었어요. 그런 분이 왜 계속 회사에 남아 계십니까? 그리고 권익위에 애초에 공익제보자분께서 왜 갔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공익제보를 수용하고 제보자를 회사에서 보호를 했으면 회사 손해도 없고 직원이 6년간이나 바깥에서 떠돌면서 이렇게 행정소송하고 할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내부에 분명 자료가 있을 테니까 다 조사를 하시고 내규에 따라서 이분의 명예회복을 위한 모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이게 단순한 공무원 비리 사건이 아닙니다. 저품질 석탄 때문에 현장 노동자들의 일터가 사지가 된 거거든요. 돌아가시면 지금 잘못 보고받으신 것들 잘 걸으셔서 곽 모모 부장님 징계 착수하시고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공익제보자 김모 부장님께 책임있게 사과하시고 내규에 따라 보장을 해 주십시오. 내부 보궐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이런 조직은 적어도 공기업에는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여튼 지금 진행 중인 소송 결과라 이런 걸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